안녕하십니까, 박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박진우의 야구선수 29편 주로 플레이에서 언더베이스, 즉 리터치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언더베이스를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알아보러 출발하시죠. 한 베이스를 더 가려면, 이게 여기서 포인트인데, 야구에서는 한 베이스를 더 가는 팀이 한 베이스를 덜 가는 팀보다 승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를 터치하고 어떻게 스타트를 해야 하며 플라이볼 상황에서 진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이 대표적인 예가 언더베이스입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예가 있는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시죠. 네, 이제 주자 1루 상황에서의 언더베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투수가 투구를 한 공을 타자가 타격을 해서 이렇게 좌중간 쪽으로 이제 타구를 보냈을 때, 이제 레프트 뒤쪽이죠. 이제 레프트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1루에서 언더베이스를 시도할 경우에는 이 기존의 수비 위치 쪽 라인보다 기존의 수비 위치 라인보다 뒤쪽으로 타구가 형성되며 수비수가 그 공을 어렵게 가까스로 잡았을 때, 그럴 때 언더베이스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거의 언더베이스를 시도하는 건 많지가 않은데, 보통 일반적인 타구를 포구하거나 예를 들어 중견수 평범한 플라이라던가 이 앞쪽 타구들은 거의 언더베이스 시도하면은 거의 2루에서 아웃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외야수들이 어렵게 타구를 포구했을 때 언더베이스 시도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다음은 주자 2루 상황입니다. 주자 1루에서 투수가 투구한 공을 타자가 타격을 했을 때 우중간으로 갔네요. 여기서 이제 2루 주자가 3루를 도루할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비 위치보다 뒤쪽으로 어렵게 잡은 경우가 첫 번째 조건이고, 이 반을 기준으로 우측으로 갔을 때는 거의 언더베이스를 시도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좌익수 쪽은 3루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언더베이스를 시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또한 좌익수가 어렵게 공을 포구하고 주자가 주력이 빠른 경우에는 언더베이스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고 언더베이스를 시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루 상황. 제가 이렇게 이 라인을 그려놨는데, 이 라인을 그려놓은 이유는 이제 3루에서는 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한 점을 얻게 되는데, 그만큼 3루자는 안전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 3루자가 아웃돼 버리면 한 점을 잃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라인 기준으로 앞쪽 타구는 웬만하면은 언더베이스를 시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점이 극히 필요한 아주 절실한 상황에서는 언더베이스 시도하겠지만, 일단 안전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타자의 타구가 이렇게 이제 라인 선상 또는 이제 라인 뒤쪽으로 형성이 됐을 때 100% 언더베이스를 시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상황에 따른 변동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예를 들어 원아웃에 점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 한 점 한 점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언더베이스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이제 점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이 주자를 홈으로 들여보내는 것보다는 주자를 모아서 한 번에 들여보내는 게 더 효과적인 상황의 경우에는 언더베이스를 굳이 시도하지 않고 하프웨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로 플레이의 상황들을 인지하시고 실전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제가 여기 문구를 하나 넣었는데, 이제 타구 판단은 이제 보통 외야수들, 이제 뭐 야수들만 타구 판단을 한다고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주자에게도 굉장히 타구 판단이 중요합니다. 타구에 따라서 리터치를 할지 또는 진루를 할지 기루를 할지를 주자가 선택하게 되기 때문에, 주자 또한 타구를 판단하고 이후의 상황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싶고, 이 주로 플레이라는 이론이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야구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이론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9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